네, 비트코인 시장이 최근에 살짝 상승을 주었다가 또다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좀 상승장으로 갈 것으로 좀 기대하면서 또 매수 관점으로 전환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최근 뉴스 몇 가지를 스크랩을 하면서 큰 방향에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은 이제 올 그 1분기 그러니까 1, 2, 3월 1분기까지는 재미없을 것 같고 한 2분기부터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변경을 해서 수정을 해서 올 하반기까지도 재미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선별적으로 지금처럼 알트코인이 이렇게 펌핑 내지는 이렇게 통통 튀는 흐름은 보이겠지만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아주 길게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좀 상승을 기대해야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그런 우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우상향이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중기적인 시각에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은 요 라인대를 지키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스크랩한 거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이제 한국 시간 3월 15일 화요일 오후 10시 40분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4,800 만원의 원화마켓에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M자형 쌍봉 차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존 영상에서도 보시면 차트 흐름을 이제 주식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 가지고 M자형 흐름이 좀 제대로 나오게 되면 이 추세를 시장이 돌리기까지 좀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차트상 M자형 쌍봉 차트 이후에는 회복이 될지라도 본격적으로 추세가 바뀌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좀 더 차트적으로 보면 상승을 할지라도 내려오는 이동평균선의 하락 각도가 워낙 가파르고 올라갈라 하더라도 이동평균선에 계속 부딪히면서 여기서 한번 부딪히고 여기서 또 부딪히고 뭐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계속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으로 흐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홀딩을 하면서 자이든 타이든 물려가지고 이제 홀딩을 계속했던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까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트상의 관점으로도 아직 상승으로 추세를 돌리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 라인대에서 횡보를 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매수 기운이 여전히 세다라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M자형 쌍봉 차트는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조정 전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까지 보면 더 심각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 차트, 일봉 차트인데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주봉으로 보면 아직 횡보도 안 했습니다. 주봉까지 횡보할 정도면 한 개의 봉이 한 일주일이니까 아까 이 원화처럼 이 기간만큼 횡보를 하면서 올라탄다 하면
요게 한 주라고 하면은 이것만 해도 벌써 몇 달일 겁니다. 이렇게 그 쌍봉 맞고 한참 조정이 올 것이다 라는 것에 힘을 보태듯이 나오고 있는 게 또 다음 반감기까지 상승이 어려울 것 같다 라는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채굴량이 줄어드는 반감기가 오는데 이때 공급량이 급격히 줄면서 가격 상승이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현재의 뉴스를 보면 올 하반기까지는 최소한 올 하반기까지는 재미가 없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굵직하다고 생각되는 뉴스를 스크랩하면서 큰 방향을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뉴스를 보면 현재 코인 시장은 중국 중심에서 미국 중심으로 힘이 이동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해서 중국의 이제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을 했죠. 이 규제에 따라서 한때 비트코인의 거래량의 90%, 전 세계 거래량의 90%까지 차지했던 중국이 현재는 중국의 비중이 10%로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 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해외로 아마 이전을 계속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중국 투자자가 다 빠져나갔다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들어는 오고 있을 건데, 그렇지만 중국의 민족성이나 지금까지의 경제시장에서 보여온 형태를 볼 때 사회주의 국가면서도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원활한 시장 경제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어느 순간 갑자기 뭐든 없애버리거나 규제를 갑작스럽게 할 수도 있고, 또 코인이 스캠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 갑자기 개발 활동을 중단시켜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국 코인의 비중은 큰 비중으로 보유를 하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초반에 아무 관심도 안 두고 여러 가지 코인들이 생성이 되고 여러 활동들이 나오다가 여러 프로젝트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일시에 금지를 시켜버리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가면 갈수록 없애기보다는, 내지는 없앨 수 없다면 관리를 해서 제도권으로 양성화하자는 움직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지금은 이제 회사를 나왔지만 한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그 핌코의 설립자이자 CEO였던 빌 그로스도 비트코인 소액 투자에 들어갔다면서 자기 입으로 지지 입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또 유명한 레이 달리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브리지워터 소시에티의 레이 달리오나 퀀텀 펀드,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의 조지 소로스도 비트코인 투자를 공개를 했고, 이게 이제 기존의 제도권 금융계의 거물들도 하나둘씩 암호화폐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두 뉴스를 이제 딱 대조해서 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으로 코인 시장의 힘이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중국이 규제로 자국 내 거래를 막고 있을 때 미국은 이제 CBDC 연구와 암호화폐 시장 연구를 통해서 그 쥐고 있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작업에 들어갔다라고도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일단 저는 이 흐름에서 느껴지는 게 코인 시장이 미국의 움직임으로 볼 때 일순간에 없어질 시장은 아닌 건 맞는 것 같고, 점점 제도화로 편입이 되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선별적으로 없어질 코인들은 없어질 텐데 그 중에서 중국 코인 비중을 저는 가능하면 낮추려고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규제가 있었는데, 규제를 할 뻔했는데 비트코인 채굴 금지, 그리고 그 작업 증명 방식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하려다가 그 의회의 반대로 인해서 거부가 되면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과 달리 없애는 방향보다는 관리하고
양성화시켜서 음지에서 양지로 꺼내내면서 제도권 안에서 법률 안에서 시장이 도울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유럽 의회 경제통화위원회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 그 미카 마켓 인 크립토 에셋 이 미카를 통해서 POW 방식 암호화폐를 당장 금지해버리는 대신에, 그러니까 금지하지 않고 유럽위원회로 하여금 대안을 마련하게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FOMC 일정이 당장 이제 있습니다. FOMC 일정이 있는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부터는 FOMC가 그렇게 코인 시장의 중요한 이슈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렇게 캡처를 보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FOMC가 금리 인상, 테이퍼링, 유동성을 이제 조이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되면서 미국의 성장주랑 코인 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 요 부분에 이제 시장의 눈이 이제 쏠렸었는데 이제부터는 FOMC에서 다뤄질 부분은 코인 시장에 큰 역할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뒤에 얘기할 부분이 더 큰 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FOMC에서 다뤄질 결정될 경제 이슈는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이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FOMC에서 중요한 부분은 금리 인상 폭과 그리고 페드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데 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FOMC보다는 이 다른 부분에 더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즉 FOMC 회의에 따른 시장 추세는 아직 결정될 것 같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뉴스나 뭐 여러 가지 그 뭐 보시면 인터넷에 뭐 글들을 보면은 뭐 FOMC에 눈이 쏠려 있고 이제 3월 FOMC 이후에 시장의 방향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3월 FOMC에 나올 얘기로 시장 방향은 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금리 인상은 일단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오히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 폭이 적어지면 시장은 오히려 환호를 하면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단기적인 부분이고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는 코인 시장에서는 FOMC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FOMC 회의에 이제 코인 시장에 이목이 쏠렸던 거는 앞으로 이제 진행될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풀린 돈이 점차 회수가 되면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투자 금액,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과정으로 해석을 했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입니다. 그 미국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장 180일 동안 미국 규제기관들의 암호화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을 했고 이 보고서에는 CBDC 기술 연구와 암호화폐 시장 연구에 대한 내용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의 제도적 그리고 법률적 근거가 이제 마련되기 시작할 본격적인 이제 그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를 180일 기준으로 하면은 올해 9월입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뭐가 있죠?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그 앞전에 일단 리플과 SEC의 그 소송이 작년부터 해서 나온 게 올 4월이면 결판이 난다 했었는데 여기서 SEC가 패하면은 미국 정부에 들어가는 보고서에서부터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에 법률적 제도 마련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허들이 생기죠. SEC가 원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올 상반기에도 결론이 안 날 미적미적하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그대로 넘어가게 상반기도 그대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9월 이후 즉 바이든이 요청한 암호화폐 보고서 제출하시오라고 한 그 180일
9월 이후가 중요한 방향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9월 이후에, 그리고 이 9월 이후에 2달 뒤면 또 중간 선거 있죠. 중간 선거가 되면서 이제 그 리플의 소송이 확 진척이 되고, 그 다음에 CBDC랑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기관의 법률적인 어떤 그 논의가 아주 본격화되면서 제도권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때의 방향까지는 계속 비트코인 시장은 지지부진할 것으로 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제 뷰를, 예측안을 수정을 해 나가겠지만, 지금의 뉴스 굵직굵직한 스크랩이라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유명 경제 거물들의 뉴스 보도 2건을 스크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타델 그룹의 이제 CEO인 켄 그리핀, 그리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올 하반기에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성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귀는 열되 손가락은 쉬면서 본업에 집중하고 시드머니 모아가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많은 이제 시청자나 뭐 회원이 필요한 뭐 리딩방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은 계속 회원이 있어야 돈을 벌고, 그렇기 때문에 호재를 계속 강조하면서 매매를 부추기기도 하는 것 같은데, 거의 대다수의 매수자들은 장기 투자자라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더, 단기 매매자들이기 때문에 굳이 섣불리 매수를 했다가 마음 졸일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호재는 지금도 많습니다. 여전히 많은데 시장은 아직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호재가 반영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악재는 시장에 쉽게 반영되고 호재는 무시돼 버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올 한해 특히 하반기까지는 재미없을 시장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성급한 매매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